자,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BJ 무리냐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클래스가 높은 방송, 교육적으로 정말 알찬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날씨가, 좀 이제 막바지 추위인 것 같았어요. 막바지 추위인 것 같았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도 한겨울치고는 이제, 겨울의 힘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확실히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뭐 한결 마음부터 좀 이제 추위가 그렇게 똑같은 추위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봄이 온 듯한 그래서 그닥 추위를 느끼질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수요일 밤 10시에 또 무리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저녁 늦은 시간에, 또 무리냐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정말 수준 높고, 클래스 높은, 정말 교육적인 방송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본 선수들, 또는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오늘 방송 보기를 잘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어제 방송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방송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 또 쇼게임 뛰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니까, 어떤 선수는, 어제 제가 이야기한 내용, 교육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그걸, 실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뿌듯했다. 정말 뿌듯하고, 정말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 선수가 그런 기술을, 제가 이야기했던 기술들, 테크닉,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정말, 제가 교육 방송을, 잘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재현님 반갑습니다. 오늘 실수 많이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실수를 해서 이제 죄송한 게 아니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축구가 어떤 운동이에요? 실수를 많이 하는 스포츠죠. 그래서 어느 팀이 실수를 많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 결과 스코어가, 이제 틀려지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수를 이제 제가 탓한 건 아니었고, 이제 그 포지션상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좀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담지 말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재현님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정말 흐뭇해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재현님 파이팅!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자, 추천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프닝 멘트와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알차고 정말 꽉 찬 알맹이를 채워서 방송을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 유튜브를 이제 댓글을 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악플을 이제 하나둘씩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유튜브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악플을 이제 한두 명씩 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악플을 나에 대해서 다는 거는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비판은 곧 나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인기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악플도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그것들에 상처받으면 안 되겠죠. 저도 방송인으로서 축구인 또는 방송인으로서 그런 악플에 이렇게 뭐 신경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미 마음적으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좋은 말을 해줬어요.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차 그 시승 제네시스 시승한 거 보고 이제 그 악플이 달렸어요. 야, 뭐라고 그랬더라? 무슨 악플이 달렸는데 제가 그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멘트를 쳐줬어요. 근데 만약에 또 악플을 달면 그때는 쌩까이죠. 자, 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 BJ 무리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터보 엔진을 달고 어떻게 할까요? 풀 악셀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멘트가 조금 짧아졌죠. 이제 멘트가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선은 그 1월 달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1월 달에 한국 축구가 안팎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냐면 서울대, 어디? 서울대, 스카이. 서울대에 입학한 골키퍼 전태원 선수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서울대에 입단을 들어갔는지, 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프리킥일 때 수비할 때 벽 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낱낱이 파헤쳐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K 골, 아주 특이한 PK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중국 리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걸로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월 달에 우리 한국 축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4일이었죠. 비리는 더 이상 없다. 뭐가 없다? 비리는 더 이상 없다. 대한축구협회가 심판들을 대상으로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1월 4일, 6일, 8일, 4일간 파주 NFC, 파주 트레이닝 센터를 얘기하죠. 파주 NFC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K리그, 내셔널리그, K3 리그에서 활동하는 1급 심판 100여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윤리교육은 최근 축구계에서 일어난 심판, 비리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심판계의 자성과 윤리의식 고취를 목표로 진행했다. 1급 심판을 대상으로 우선교육을 실시한 대한축구협회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윤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언제죠? K리그 프로축구 경기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심판의 비리가 밝혀졌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프로축구에서 심판이 비리가 있었다. 그래서 승리를 조작을 했다. 경기를 조작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여파였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비리를 없애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한성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조한성님, 최고, 감사합니다. 자, 준서님 피곤하면 자도 됩니다. 자, 제 방송 보시고. 우리 누구지? 0911님이 처음 들어오셨나봐요. 저희는 축구 방송이고요. 축구 토크쇼입니다. 그래서 뭐 축구 전술이라든지, 뭐 축구 이야기, 여러 가지들, 우리 궁금한 것들,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입니다. 자, 저는 14년차 유소년 축구 감독이고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컵을 향해 쏴라. 2023 AFC 아시안컵 유치를 위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아시안컵 유치를 위한 관심 표명서를 AFC에 제출했다. 관심 표명서 제출은 대회 유치를 위한 첫 단계이고 마감 기한인 3월 30일에 앞서 일찌감치 관심 표명서를 전달함으로써 대회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한 발 먼저 유치 준비를 나설 예정이다. 2023년도를 아시안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K리그 클래식입니다.
어디에요? 3월 12일 전주성에서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어디하고? 전북현대하고 FC서울. 2016년 K리그 클래식 경기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공식 개막전은 3월 12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FC서울의 경기. 이날 전북, 서울 외에 성남과 수원, 포항과 광주전이 열리며 3월 13일에는 전남과 수원, 그리고 제주와 인천, 상주와 울산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수원 더비 매치 5월 14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첫 대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자, 우리 누구야? 공구 하나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자, 저희 방송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제가요 3일 동안 컨디션이 최악이었어요. 월화수. 예, 오늘은 좀 괜찮은데 월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일요일 날 새벽에 이제 월요일 날 되는 날이었죠. 새벽에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속이 얹혀가지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다 땄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채기가 내려가지 않고 이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물도 못 먹고 예? 그래가지고 약간 그 장염 증세도 보일 듯 말 듯 이랬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오늘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오늘 다시 살아나서 오늘 좀 이제 먹는 것 좀 먹고 좀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을 했어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절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장염 또 뭐 독감 독감이 지금 다시 번지고 있대요. 그래서 주위 분들도 독감이 걸리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독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 걸렸는데 막 자기만 생각해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이동하면 안 되고 집에서 좀 회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뭐 하기로 했죠? 서울대에 입학한 골키퍼 전태원 선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해서 가기도 어려운데, 그쵸?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온사이드란 책인데, 예.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지도자들한테 책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뭐 교육적인 내용도 많고 우리가 읽을 기사거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서울대에 입학한 골키퍼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소년들, 그리고 이제 유소년 부모님들, 그리고 축구 관계자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무리냐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축구만 잘해서 이제 성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만 잘해서 이제는 될 게 아니다. 그럼 뭘 잘해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이제 축구와 공부가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사례가 이제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입학한 골키퍼 전태원. 자, 축구냐, 공부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다. 축구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 거제고 축구부를 그만두고 거제. 야, 거제 하니까 또 우리가 홍명보컵 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생각나네요. 저희 팀이 전국 3위를 입상을 했죠. 거제고 축구부를 그만두고 시험 성적으로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전태원은 어려운 미션에 성공을 했다. 축구 선수를 꿈꿔던 전태원이 다시 공부로 진로를 선회할 수 있었던 비결을 들어봤다. 자, 이 비결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태원 선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엘리트 선수를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엘리트 선수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고등학교를 들어갈 시기에 키가 많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대학교 그리고 이제 프로팀은 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프로팀에서는 키가 작으면 뽑질 않습니다. 특히 골키퍼는 더하죠. 그래서 내가 한계에 부딪혔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축구부에 있는 고등학교로 간 게 아니고요.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스토리 한번 잠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30분이라도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고 이 선수가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전히 한국에서는 필드 플레이어를 하다 골키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다. 전태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키퍼였다. 포천 이동중 시절에는 골키퍼 전문 코치가 있어 집중 교육을 받았고 거제고에서는 직접 골키퍼 훈련법을 찾아보고 선수 영상을 통해 분석하는 열의를 통해 자신만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유망 골키퍼들은 키라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 때문에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다른 포지션의 경우도 부상 등 불의의 사고나 슬럼프 등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럴 때 좌절하지 않으려면 전태원처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축구부 선수들에게 권해봤는데 일주일 정도 해보더니 안 되겠다고 하더라. 공부를 같이 병행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선수들은 못하겠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해오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안 하면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렇죠. 공부라는 게 초등학교 때 조금씩 병행을 하면 괜찮은데 아예 담을 싸버리고 축구만 올인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공부를 해온 아이들과 격차는 있겠지만 수업만 꾸준히 들어왔다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죠. 수업만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졸지 않고. 너무 축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하루에 1시간 30분씩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영어는 축구 선수를 하더라도 해외 진출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수학은 어렵더라도 국어, 영어 과목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엘리트 대회 우수 골키퍼상을 수상했던 선수가 특기자 전형이 없는 서울대에 합격한 것은 첫 사례다. 전태원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겨야 미련 없이 끝낼 수 있다며 진로 선택에 기로에 서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더불어 자신처럼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학교와 제도의 도움으로 축구와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랐다. 전태원 같은 선수와 학생이 늘어난다면 한국 축구와 한국 사회 전체가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로 다져진 체력이 입시 전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출신인 전태원의 목표는 서울대 체육교육과였다. 일반 학교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전태원은 서울대 합격의 꿈을 이뤘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온 데다 축구 선수로 다진 체력을 통해 뒤처진 진로를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았다. 축구를 할 때는 체력 운동이 너무 힘들었다. 뭐라고요? 축구할 때는 체력 운동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공부할 때 보니 도움이 되더라. 들었죠? 다른 아이들보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친구들은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쉬는데 나는 독서실에 가서 새벽 2시까지 더 공부를 해도 끄떡이 없었다. 무리냐 중학교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이야기 했었죠. 전태원은 일반 고교로 돌아간 후에도 축구를 놓지 않았다. 자, 중학교 때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고요.
고등학교를 갈 때 키라는 문제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예. 근데도 축구를 놓지는 않았대요. 축구를 그만두지는 않았대요. 부천 키커스 팀에 들어가 클럽 축구 리그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리그를 참가를 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도 아마추어 리그가 따로 있거든요. 예. 고교 3학년임에도 팀의 주장으로 정경기에 출전했다. 체력과 감각을 유지하며 공부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서울대 체육교육학과에 들어간 전태원은 2016 시즌 서울대 선수로 U리그에 출전한다. 자, U리그가 뭐냐면 대학교 리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교 리그는 어떤 리그냐면 진짜 그 엘리트 축구부가 있는 리그예요. 엘리트 축구부가 뛰는 그런 리그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에는 엘리트 축구부가 없어요. 엘리트 축구부가 없어요. 아마추어 리그인데 아마추어 선수들을 가지고 데리고서 U리그 엘리트 대회를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대 체육학과에 들어간 전태현은 2016 시즌 서울대 선수로 U리그에 출전한다. 프로축구 선수가 아닌 다른 꿈을 품었지만 그라운드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체육 특기자 출신 선수를 뽑지 않는 서울대 축구부. 자, 뭐라고요? 체육 특기자 출신 선수를 뽑지 않는 서울대 축구부는 U리그에서의 약체 중에 약체팀이라고 합니다. 왜? 특기자를 뽑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공부해서 가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엘리트 축구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하겠죠. 큰 점수 차로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키퍼에겐 악몽 같은 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막 실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나 전태원은 오히려 많은 슈팅을 막는 것이 발전하는데 더 연습이 된다며 기다리는 마음이다. 약팀의 경우 골키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엘리트 축구선수 출신인 전태원은 U리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골키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태원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프로를 꿈꾸지는 않는다. 다시 프로를 꿈꾸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화려한 스타 선수가 되고 싶었다. 크면서 꿈이 줄어들더라. 신체 조건 때문에 한계를 느꼈다. 이젠 축구선수가 꿈이 아니다. 그래도 서울대를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물론 꿈을 하던 시기에는 고민을 많이 했다. 교수나 선생님, 지도자, 에이전트 등 축구 관련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미련이 덜 남았던 것 같다. 나 역시 축구부를 하면서도 학교 체육 선생님께 받은 위로가 큰 힘이 됐던 기억이 있다.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태원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무리냐 감독이 그래도 나쁜 교육을 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분들 중에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그 장래에 대해서까지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지도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선수를 축구 선수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프로축구 선수가 되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1%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 확률은 로또 복권 되는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프로축구 선수가 되려고 목표를 삼고는 있죠. 하지만 만약에 1%밖에 되지 않으면 99%에 있는 선수들은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제가 늘 선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선수의 꿈을 갖고 앞으로 달려가는 게 맞지만 하나 더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프로축구의 선수로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렸을 적부터 차근차곡 준비를 한 선수하고 그냥 막연히 학원 축구의 예를 들면 학원 축구가 뭔지 아세요? 학원 축구는 학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클럽을 얘기하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 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문 용어인데요. 학교 축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 축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학원 축구가 뭐라고요? 학교 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학원 축구 팀들은 어때요? 운동, 공부가 끝남과 동시에 어떡하죠? 바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죠. 그럼 저녁 먹을 시간에 뭐예요? 학원은 이미 다 끝났죠. 예, 집에 가서 각자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 다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다 프로에 들어가나요? 절대 아니죠. 똑같이 1%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공한 1%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수동적으로 지금 그냥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수 출신 지도자들이 잘 지도자로서 성공을 많이 못하죠.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대부분이 선수 출신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그 엘리트 코스를 쭉 밟은 선수들 지도자들이 대부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엘리트 대학교 프로까지 자기는 축구 선수만 목표로 쭉 달려왔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그 전태원인가요? 전태원 선수인가? 이 전태원 선수처럼 이제는 공부와 병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이제 언제죠?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자, 유러피언 챔피언스 리그. 예. 자, 챔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첼시와 어제 경기였나? 예, 첼시하고 파리 생제르맹. 예, 파리 생제르맹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감독님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뭐가 발달을 하죠? 뇌가 발달을 합니다. 뇌가 발달을 하면 두뇌가 발달을 하면 머리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전술적으로 상대 팀의 전술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전술을 펼쳐야 돼요. 그런데 머리 나쁜 지도자라면 또 응용력, 창의력이 부족한 지도자라면 과연 그거에 맞는 전술을 그 시점에서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대처를 못하고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또는 전술적인 변화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자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도 지금 14년차 유소년 축구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매일같이 제 방송 끝나면
항상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예, 지도자가 자기가 지금 이 위치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해서, 지금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내가 부족한 면이 뭔가를 항상 알고 있어야 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최고 무서운 거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지도자를 하고 싶더라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를 잘해야 또 어디 해외 가서 영어도 하고 또 국어 수학을 잘 해야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국어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 또 이제 이런 말, 언변력 이런 게 또 향상이 되죠. 또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전술적으로 뭐 계산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1대2로 파리 생제르맹이 이겼습니다. 자, 이 경기 때 질라탄 윤준희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죠. 질라탄 선수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골대고요. 동그라미가 골키퍼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 뭐 다음 스포츠나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그렇죠. 권순도님 봤구나. 예, 권순도님 봤. 자,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자, 첼시하고 파리쟁세르 PSG라고 할게요. 줄여서. 자, PSG하고 첼시하고 챔피언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때 첼시가 실점을 했어요. 자, 왜 실점을 했는지 다음이나 네이버 하이라이트 경기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킥을 쐈는데 실점했어. 그럼 권순도 님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벽을 맞고 굴절돼서 들어갔는데 왜 어떻게 그러면 수비를 해야 되는지 왜 실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미술도 잘해야 되는지. 미술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작전판으로 설명을 할 때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죠. 예. 미술도 다 잘해야 돼요. 예. 이제 앞으로 이 무리냐처럼 방송도 잘해야 되고 언변력도 좋아야 되고 이 설득력도 좋아야 돼. 예. 다 잘해야 돼. 음. 자, 몸을 돌려서 맞습니다. 권순도님 제대로 봤네. 예,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프리킥을 쌀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수비벽이 어, 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벽을 싸죠. 이렇게 벽을 싸고 있는데 몸을 돌리면 자, 면적이 벌써 줄어들죠. 예? 그래서 몸을 돌리는 순간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돌려서는 안 돼요. 딱 볼을 끝까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끝까지.
예, 볼을 주시해야 됩니다. 몸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프리킥 쌓을 때 뭘 하지 말라고요? 몸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겁먹고 몸을 돌리는 선수가 있는데 몸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명심하기 바랍니다. 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을 쌀 때는 벽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벽을 쌀 때 누가 결정합니까? 골키퍼가 이야기를 뒤에서 빨리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뭐를 보고 벽을 쌓아야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동그라미를 친 지역. 자, 여기하고 여기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자, 포스트인데 자, 볼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볼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를 무슨 포스트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운 쪽 포스트를 무슨 포스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방송 때 제가 얘기했는데 니어 포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니어 포스트, 파 포스트. 자, 그러면 골키퍼는 니어 포스트부터 벽을 쌓아야 돼요. 자, 보세요. 골키퍼가 여기서 벽을 체크하기보다는 니어 포스트 뒤쪽으로 가서 눈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시선을. 예? 그래서 자, 파란색 선 보이죠? 예, 파란색 선 보이죠? 자, 여기서 골키퍼가 빨리 이 포스트 뒤쪽으로 가서 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먼 포스트에서도 이렇게 벽을 쌓아주는 거죠. 이 범위를 벗어나서 벽을 쌓게 되면 어떤가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 범위 내에서 벽을 쌓아야 골대 쪽으로 슈팅이 안 가겠죠. 이 범위를 벗어나서 벽을 밖에서 싼다면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밖에서 벽을 쌓아 쓸데없는 짓이죠. 그쵸?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평 4명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골키퍼는 반대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파울을 우리가 했어. 그러면 얼른 한 명이 볼하고 가까운 선수가 볼 앞에 딱 서 있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벽을 쌓아야죠. 그리고 심판이 뒤로 가세요 하면 뒤로 가는 거. 이거 알죠? 예. 그래서 프리킥 벽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점프를 뛸 거를 감안해서 키커가 상대방이 밑으로 그냥 슈팅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땅볼로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꿈치를 들고 점프 뛰지 말고 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딱 세우고 숙이지 말고 고개를 딱 세우고 벽을 쌓고 그리고 상체를 돌리지 말아라. 예, 그러면 실점을 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틀 전 맞을 거예요. 바르셀로나 대 셀타비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24라운드 스페인 리그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하고 셀타비고. 근데 후반 34분경에 메시의 PK가 있었습니다. 예, 페널티킥, PK, 페널티킥이라고 하죠. PK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그 특이한 PK를 차서 득점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널티 박스고요. 자, 이게 페널티 마크.
그리고 골키퍼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휘슬을 부는 순간, 키커, 이제 피케를 찾는 선수죠. 키커가 바로 슈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메시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다음이나 네이버 동영상, 하이라이트 경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커가 어떻게 했냐면, 선수들이 대부분 어디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페널티 박스 밖에 쓸 수가 있고, 또, D라인이죠. D라인 이게. 자, D라인이야. D라인. 이 D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다린 선수들은 이 D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D라인 선을 밟고 있다든지 밖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K를 차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찹니다. 근데 메시가 여기서 킥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수아레즈가 이 D라인 선을 밟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아레즈 머리가 D라인을 넘어섰어요. 자, 근데 어, D라인에서 머리가 안으로 들어간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 반칙이 아니에요. 자, D라인 라인을 밟고 바깥쪽에 수아레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휘슬이 삑 울리니까 메시가 어디로 찼어요? 여기로 찼죠, 여기로. 그냥 이쪽으로 차냈어요, 그냥 이쪽으로. 패스하듯이 툭 찼어요. 그때 골키퍼가 어떻게? 뭐지 하고 뛰어나올까 말까 주저하다가 나왔어. 그때 수아레즈가 메시가 임팩트하는 순간에 수아레즈가 여기다가 달려와서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었죠. 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K는 바로 차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패스를 해도 되냐? 패스를 해도 됩니다. 단, 패스를 해도 돼요. 단, 여기서 이렇게 패스를 하면 안 돼요. PK 때 이렇게 패스하면 안 돼요. 볼이, 여기 페널티 마커를 기준으로 앞으로만 볼이 지나가면 됩니다. 다시. 페널티 마커를 기준으로 볼이 앞으로만 지나가면 됩니다. 자, 요렇게 대각으로 차도 돼요. 왜? 여기를 기준으로 저기 있는 점선을 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넘기만 하면 돼요. 예. 이건 더티가 아니에요. 예, 더티가 아니고 뭐 매너골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이건 비매너다. 예, 절대 아닙니다. 뉴스에서 아마 뭐 비매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디야? 셀타비고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전혀 이건 비매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페어플레이입니다. 왜? 이것도 경기의 일부분이고 경기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라인, 이 페널티 마커 앞으로만 차주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만 차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골키퍼한테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간 대각으로 차죠. 이 앞으로만 나가면 되니까 약간 대각으로 차는 거예요. 근데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페널티킥을 실시하는 선수는 차는 선수는 볼을 앞으로 킥해야 된다. 볼을 앞으로 킥해야 된다. 두 번째, 킥 차는 선수, 키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커는 다른 선수를 터치하기 전에 볼을 다시 자기가 터치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자기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다른 선수가 차기도 전에 또는 골키퍼가 차기도 전에 자기가 또 차, 투터치 예를 들어서 투터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볼이 킥이 되어 앞으로 이동하면 돼요. 인플레이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앞으로 차면 골키퍼가 바로 튀어나와서 잡죠. 그래서 페널티 마크를 기준으로 약간 대각으로 앞으로 우리가 킥오프 하듯이 약간 대각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차 넣는 거예요. 패스하듯이. 그러면 뒤에 들어오던 선수가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서 있으면 안 되겠죠? 한 이 정도 서 있어야 되겠죠? 빠르게 뛰어나오는데 언제 뛰어나와야 돼요? 임팩트 될 때. 볼이 발에 맞을 때 튀어나와야 돼요. 자, 키커가 막 달려가고 있어. 킥하려고. 그때 나오면 안 되고요. 발에 터치될 때, 임팩트 되는 순간에 뛰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술적으로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었죠, 작년. 작년에 그 전북현대에서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아마 에두 선수인가? 예, 이런 경기를 해서 득점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전의 전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늘 방송 이제 전술 뭐 배우는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요즘에 중국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K리그 하듯이 중국도 중국의 리그가 있는데 그 이름이 슈퍼리그예요. 중국 슈퍼리그. 자, 돈을 얼마를 썼냐면 요즘에 막 그 EPL 선수들 막 그 사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EPL에서 이번에 돈을 쓴 총 합계보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돈을 쓴 합계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선수 영입하는데. 예,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합니다. 또 중국 2부 리그,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에서 돈 쓴 액수가 분데스리가 독일 리그 선수 영입하는데 감독 영입하는데 쓰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중국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자신의 한계들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네가 자기 자신들이 좋은 선수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고 좋은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도자들도 네, 007님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07님 최고 감사합니다. 중국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좋은 감독이 없다. 자질 있는 감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를 퍼부어서 외국 감독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 분명히 K리그 팀 전북도 포함이 되고요. K리그에 있는 팀 선수들하고 팀들하고 중국 슈퍼리그에 있는 팀하고 붙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K리그 선수들 또 K리그 팀들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돌매질을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소년 축구도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정부 내에서 한수 이북에서는 회원 수도 많고 정말 그 시설적인 면도 괜찮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설이 뭐 그렇게 정말 최클래스다 이런 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국대회에서 매해년 입상을 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노력, 열정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 부모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팀이 곧 발전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토요일날 방송하죠. 토요일날 더 확실하고 그리고 더 알차고 교육적인 방송 힘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아프리카TV BJ 무리냐와 함께하는 후원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J모터스, 서울 오토갤러리, 그리고 현대자동차, 의정부 남부대리점, 그리고 후파스포츠, 스포츠 양말 전문업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제가 매일 하다가 왜 3일만 하냐면 지금 월, 수, 토 이렇게 3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상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더 알차게 교육적으로 준비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살이 좀 찌고 건강이 회복해지면 지금 건강이 아픈 건 아닌데 살을 좀 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이 좀 찌면 제가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굿바이. 편안한 밤 되세요. 생유.